또 궁금한 게 이제 네 분 다 뭔가 투자 스타일이 있으실 텐데 그럼 초보자들이 뭔가 코인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요거는 절대 하지 말라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내가 천재가 아니거든요. 새로운 거 막 찾아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남들 막 뭐 돈 벌었다고 하면은 그냥 따라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막 잘 될 것 같은데 되게 안 좋은 망상이고 내가 이제 선지자가 되지 말라. 어차피 선지자는 될 수도 없고. 대나무보다는 갈대가 되라. 그쵸. 뭔가 새로운 기법, 막 무슨 어디 유튜브 찾아보니까 얘는 이렇게 하는데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다 틀렸거든요. 저랑은 조금 반대예요. 결국에는 먹고 먹히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투자가 일찍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게 뭐야? 약간 이런 생각 드는 순간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럴 때가 기회였어. 이 촬영하고 있는 어제? 이틀 전인가요? 트럼프라는 코인이 나왔습니다. 이거 해킹 아니야? 하는 순간 들어갔어 봐. 그러니까 40배야 40배. 매수하셨어요? 6달러쯤에 들어갔다가 그게 지금 얼마까지 갔죠? 한 8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하룻밤 만에 4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우리 촬영하는 사이에 또 6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6달러에서 80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하루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5년 동안 올림픽을 이거 아닌가? 매매 말고도 이게 코인으로 돈 버는 방식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걸어서 돈을 버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빗썸에 있을 거예요 아마 스테픈이라고. 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시간 걸으면 80만 원 벌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한국에서 그거를 제일 먼저 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댓글이나 유튜브의 댓글이 진짜 별거 다 한다. 약간 이러면서 욕이 막 달리던 시대였는데 한 그게 코인이 한 30배인가 갔을 거예요. 그 채굴되는 코인이. 그렇게 되니까 그게 미래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 가격이 전망을 만든다? 그쵸. 근데 정확히 이게 미래다라고 하는 순간이 고점이었어. 머핀님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한 거 새 거에 올빵할 필요는 없어. 찍먹은 해라. 그래서 한번 도전해볼 필요는 있다. 특히 이 코인판에서는 물론 이러도 되는 돈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빠르게 들어가볼 필요는 있다. 얘기 조금만 더 해보자면 네. 내가 찍었는데 그게 스테픈이야. 확률 0이고 내가 찍었는데 이게 트럼프야. 확률 0이고 코가토님이 이거 했어? 오케이 따라해. 맞아. 이런 걸 이제 하라는 거죠. 좀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말고 어차피 초보자가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를 뭐 되게 싼 가격에 막 1달러, 2달러에 사는 거는 진짜 잘하는 사람들도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코인 투자자들이 보면 이제 저는 약간 유형이 나눠져 있다고 보는데 그냥 난 비트코인만 살래 이렇게 하는 좀 라이트 유저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좀 헤비 유저들이 있는데 라이트 유저들이 좀 헤비 유저로 가기 위해서는 좀 뭘 좀 해야 되나요? 코인 가치 투자 구독. 흔히 말하는 이제 온체인과 오프체인이라고 하죠. 원화 거래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밖을 나가면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거기에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엄청난 기회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리스크 테이킹을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뭐 1,000만 원이든 억이든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는 3일 안에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친절히 정리된 자료를 미리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저도 레버리지가 있다는 게 그렇게 좋다며 하다가 그냥 몇 시간 만에 다 잃었잖아요. 온체인은 더 심해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시드 구문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해킹을 당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공부해도 늦지 않다. 결국 그렇게 번 돈은 마지막으로는 비트로 가야 돼. 그 돈이 비트를 늘리는 싸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비트 개수를 늘려가는 게 장기적으로 승리하지 않나. 왜냐하면 뭐 ETF가 승인된 자산, 준비 자산으로 쓰는 자산이 비트코인이잖아요. 다른 코인이 아니라 결국은 비트코인을 모아가는데 써야지 그렇게 운 좋게 번 돈을 이제 거품처럼 안 날린다. 그게 약간 제 생각입니다. 비트 수익률 이기는 알트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아웃퍼폼하는 게 없고 이더리움이라던가.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테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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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많이 떨어져 있네. 돈을 넣는 상품의 구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돈을 넣었는데 내가 넣은 돈보다 더 주려면은 뭔가 얘네도 돈을 벌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 구조를 생각하고 분석하고 약간 이런 습관만 좀 들여도 정말 많은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 그리고 거기서 매우 많은 것들이 이제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다. 계산 가능한 범위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과 모험 투자를 할 것, 안정 투자를 할 것 이것들이 구분이 돼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사실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코인. 결국에는 운용으로 가야 됩니다. 가상자산도 결국에는 어떻게 투자하냐에 따라 좀 뭔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을 받으면서 내가 조금만 더 수고하면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 시장은 널렸어요.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 시장을 약간 안 좋게 봐주고 약간 안 와주시는 게 오히려 고마워요. 똑똑한 사람들이 오면 나 같은 놈들은 못 벌어. 근데 안 오잖아. 그만 너 오지 마. 내가 다 먹어야지. 이번에 블랙록이나 이런 데서 ETF 냈는데 뭐 기쁘면서도 안 좋았다. 제일 똑똑한 그렇죠. 아저씨가 들어왔는데 지금. 네. 결국엔 이제 블랙록도 들어오고 그런 진짜 덩치 큰 애들이 들어오고 진짜 똑똑한 애들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시장이 효율화가 엄청 빠르게 돼가지고 예전에는 균형이 맞아요. 있었는데 막 불균형이 엄청 심했는데 요번에 트럼프랑 그 멜라니아 오른 것도 속도가 엄청 빨랐거든요. 시장이 되게 효율화되면서 찾아가야 될 가격을 너무 빨리 찾아가는 것 같아요. 타세요. 예전에는 타라고 막 몽둥이로 때려도 안 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차 오자마자 다 타고 바로 출발이에요. 유튜브를 만들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영상을 만드는 새에 이미 승부가 끝나 있어. 네.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정보 불균형이 해소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가상자산 투자에서 돈을 벌려면 약간 정보 불균형을 좀 확실히 좀 캐치를 하고 있어야 되네요. 근데 사실 그게 정보의 불균형은 아니고 성의와 내가 얼마나 노력. 열정적으로 찾아다녔나의 차이예요. 트위터에 공식적으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띡 올라와 있는데 누군가는 그걸 보고 기회로 잡고 누군가는 그거 보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자요. 라이트 유저들 이런 분들도 이런 정보 체크하는 게 본인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빗썸 같은 경우에는 그 온체인의 핫한 종목도 요즘 많이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상승한 종목 중에 뭐 오덜리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트럼프 코인이 엄청난 거래량을 그 솔라나에서 거래량을 냅니다. 근데 그 탈중앙화 거래소에 이 거래량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주피터 그리고 뭐 레이디움 그리고 몰랐는데 오돌리도 뭔가를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솔라나 생태계. 그거를 알고 있었다면은 내가 밖으로 나가서 트럼프를 사지는 못했더라도 아 여기는 한번 살짝 걸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걸 보통 베타 플레이라고 하죠. 그렇죠. 보통 베타남들 베타 플레이라고 제가 하죠. 레이디움의 선물 이 호가가 있어요. 그 호가를 오덜리에서 제공을 합니다. 혹시 오돌리 직원이신지 그건 아닌데 저는 이제 구조를 다 공부를 하니까 상품의 구조. 아니 지금 네. 감독님 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 모릅니다. 모든 근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옛날에는 저도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고 이런 거 모르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알아야 되는 시대예요.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라고 하죠. 현금이 유입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이 코인이 어느 정도 유동성에 상장돼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개인적으로 계산하는 것만으로도 기회를 놓칠 수는 있지만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거든요. 그런 거 정도는 스스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언제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유통량이 몇 배가 많아지고 물론 비싸면서 공지를 잘 해주긴 하지만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내가 미리 알고 있다면 이거에 대한 전략도 세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널려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모르고 투자를 하니까 그런 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방향이 투자가 투자처럼 된다는 거지. 다들 좀 긴장이 좀 풀리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코인 투자 관련해서는 좀 요 질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코인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더라도 결국 출금해야 내 돈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혹시 이제 뭐 코인 투자 외에도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 좀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아메리카의 스트롱 항상 이제 미국 주식 ETF에 꾸준히 넣고 있습니다. 외화를 벌어오는 영웅 호걸이었구만. 그렇죠. 미국 주식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네, 계세요? 꾸준히 ETF 모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수익률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괜찮아요. 네. 이더리움보다 아, 네. 보통 부동산을 좀 많이 사던데 뭐 부동산 사신 분들은 없나요? 솔직히 저는 한국 부동산에 돈 안 넣는다고 했지만 저는 그 코인과 부동산으로 헤칭을 합니다. 그럼 부동산 뭐 지역이라도 어디? 대한민국에 있고요. 저는 사실 아버지가 이제 투자를 하셔가지고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우고 있고 제 아버지랑 같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중은 약간 어느 정도? 9대1? 예. 지방에 있는 부동산들 막 임야 막 그 상가 건물 이런 거라서 막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부산에 아까 두 채라고 하셨잖아요. 광안리 바다 딱 앞에 재건축만 딱 되면 이제 대장이 될 수 있는데 10년 뒤에 재건축 된다고 했는데 지금 한 5년이 지났는데도 10년 뒤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기도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정권의 수혜를 받아서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뭐 정치와 투자는 한 결이니까요. 트럼프의 귀 옆으로 총알이 스쳤을 때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을 가자를 외치고 있었다.
2024년을 좀 뒤돌아보면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가상자산 업계에. 하나는 이제 현물 ETF 상장, 아까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인데 그 두 개 중에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토왕 황제의 강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됐으면 비트코인의 세계선이 바뀌었을까요? 저는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비트는 비트다. 대신에 그 알트들의 운명은 좀 바뀌었겠죠. 사람들의 운명도 좀 바뀌었을 것 같고 해리스 후보가 되었어도 비트코인은 지금처럼 계속 우상향을 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 작아요. 뭐 시총 뭐 해봐야 한국 주식 시장보다 조금 더 뭐 큰 수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에서 막 다 하는 시장이 전 세계 10%도 못 먹는 주식 시장 정도밖에 안 된다? 말이 안 돼요. 여전히 아직은 초기 시장이고 기회는 있다. 나스닥의 5에서 8% 정도를 크립토 시가총액의 전체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몇 프로예요? 지금이 한 7% 정도 될 거예요. 네. 거의 다 왔네. 네. 아니 근데 나스닥이 오르잖아요. 아, 나스닥은 같이 무조건 오르면 올라요. 같이 오르면 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코인을 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의 매크로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된다는 거네요. 미국의 지표와 경제 상황 그리고 정치 상황도 주의 깊게 봐야 코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전 ETF죠. 왜냐면 이제 ETF는 이제 20년도부터 계속 떡밥이 나왔잖아요. 4년을 참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훨씬 가치가 크죠. 코가토님 ETF라 생각하고, 왜냐하면 ETF 이전에 최근에 영화도 개봉한 루나 사건도 있었고 FTX라는 거래소도 망해버렸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제일 큰 거래소라고 할 수 있었던 바이낸스의 이제 수장인 CG라고 하잖아요. 짱펑자오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업계는 이렇게 결국은 사기라는 인식으로 끝나는 건가? 라는 시점에서 레리 핑크 형이 도와줄게. 그래서 딱 나스닥에 팍 그냥 올려버리니까 그래도 틀리지 않았구나. 이 업계가 이제 아직은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구나. 뭔가 메인스트림으로 그쵸. 예. 레리 핑크라고 하면 그 블랙록 가상자산 쪽엔 좀 빡빡하죠. 가상자산 업계에서 대머리가 이제 코인을 잘한다. 코인베이스 대표도 빡빡이에요. 머피님은? 저도 이제 ETF가 무조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는 해봐야 4년짜리인데 ETF는 40년짜리다. 미국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이제 또 궁금한 건데 어제 또 많은 재밌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아침까지. 예를 들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민코인, 영부인의 공식 민코인. 이게 지금 시장에서 엄청난 지금 폭등을 하고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또 트럼프 하면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가 있는데 이런 좀 트럼프가와 연관된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뭐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트럼프가 여기서 엑시트한 자금을 가지고 다시 코인에다가 투자하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악재가 맞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메가톤급의 셀럽들이나 인플루언서들도 뭐 자신만의 팬층을 구축할 수 있는 실제 펀더멘털이 있는 자산을 만들 수 있고, 미국 대통령이 공식 밈코인을 발행하는데 급진적인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큰 물살을 바꾸는 데에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트비님이 좋아하시는 이더리움. 좀 컨셉이 좀 그 아까 디파이 디파이 쪽이죠. 네. 트럼프의 차남 에릭 트럼프인데 포폰이 4개거든요. 비트, 이더, 솔라나, 수이. 솔라나 쪽은 살짝 이제 민코 쪽 밀고 하는 것 같고, 비트는 원래 근본이니까 살짝 이더는 쪽 디파이 쪽 밀고 하는 것 같고, 수이는 이제 뭔가를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게 시장에는 좀 좋은 영향이 미친다? 일단 이더 쪽엔 디파이 쪽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지금 이더리움 ETF가 있지만 핵심이 스테이킹이 없잖아요. 혹시 스테이킹 쪽 규제가 풀리고 하면 이제 기관 자금이 이제 이더리움 디파이하러 올 수도 있다. 과한 면도 있지만 도움은 된다. 불량식품이지만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봐요. 미국에서는 문샷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 어플의 핵심 기능이 뭐냐? 거래소 가입이 필요 없이 애플페이로 현금으로 코인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5만 원 내면은 5만 원치 트럼프 코인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트럼프 코인이 출시를 하면서 문샷 가입자가 하루 만에 40만 명인가? 어쨌든 그 현상 하나로 코인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게 코인이 무엇인가, 블록체인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물꼬를 틀어줬다는 거죠. 유저 베이스를 많이 눌렀다는 데에서는 뭐 확실히 좋은 모욕을 해준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코인 어디서 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빗썸에 있냐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아요. 이거 어디서 사냐? 네, 어디서 사냐. 실제로 어제 빗썸이 솔라나가 출금이 정말 많이 되고 있다고 공지를 따로 띄웠잖아요. 그게 다 트럼프 살려고 나간 돈이지 뭐겠어요? 그런 것처럼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다 트럼프가 코인 냈다니까 살려고 나간 거거든요. 솔라나 김치 프리미엄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그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네. 프로세스를 알면
나는 솔라나 김프가 높아질 거니까 솔라나를 좀 매수해야겠다 이런 것도 되겠네요.